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00만 원 소액 투자로 1억 원을 벌 수 있는 놀라운 경매 기술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물건은 2024경 505416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빌라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400이었는데 11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322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568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물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받은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내역을 보니까 허모모 씨가 주거 임차권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2016년 5월 25일 날 받았으니 진정한 임차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입 신고 일자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입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항 요건 중 하나를 갖추지 못했으니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그렇다면 보증금 1억을 떠안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가 있다라는 요 기재 때문에라도 한 번쯤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하기로는 임차권 등기는 기존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사를 통해 가지고 우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대항력이 없었던 임차인은 유지할 대항력도 없으니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혹시라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겠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은 임대차가 종료되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이상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해서 전입신고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는 됐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될까요?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권 등기는 기존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목적이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동스러우셨겠습니다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원칙으로 알고 있던 거는 오히려 예외가 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다시 우리 사례로 돌아와서 비록 전입 신고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요,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시점부터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했으니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지금 안 한 상태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죠?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물건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를 해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 가지고 경매를 넣은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 신청 시점에 배당 요구의 효력도 또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비록 안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보증금 1억 이상만 낙찰받게 되면 임차인은 다 배당을 받고 낙찰자가 떠안을 게 없겠는데, 이 물건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주의사항에 보시면
공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 그렇지만 현황은 공동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빌라를 뭐라 그러죠? 바로 근생빌라라고 하죠.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위법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세를 파악할 수도 없고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근생빌라를 가지고 아니면 위법 건축물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비 혹은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한 3, 4년마다 아니면 뭐 늦어도 한 6, 7년마다 한 번씩은 그 법이 한시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법 건축물들을 구제해주는,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법률들이 시행된단 말입니다. 그때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양성화를 받게 되면 이런 건물들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 한 3, 4년 전쯤에 이제 국회 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는 인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시점부터 임차인은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니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을 또 받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물건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셨겠습니다만은 경매 고급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판례와 법령을 다 배웠죠. 그러면 그 판례와 법령을 응용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응용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 물건은 임차권 설정 시점이 2019년 9월 9일입니다. 이때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가압류나 무슨 저당권이나 이런 제한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은요. 임차인은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늦게 전입신고한 경우랑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가 최선으로 설정되지 않고 오히려 가압류나 저당권 같은 제한 권리들이 쫙 설정돼 있다가 뒤늦게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는 경우들이 태반이죠. 오히려 그게 더 많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대항력을 인정받게 되고 낙찰자가 보증금 1억을 인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유형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한 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한 거, 이사를 가버린 경우 이런 것들만 밝혀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의 수익들을 거둬낼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너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피눈물 기반으로 어차피 손실은 임차인이 손실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수익 모델로 알려드리지도 않고 그런 물건을 추천하지도 않는데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런 물건 말고 이런 물건 한번 보시자고요. 2024경 103754 물건인데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임차권 등기가 있지만 임차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당사자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모모 씨가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갔습니다만은 아까 똑같이 전입일자가 없음으로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손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매뉴얼을 제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전입일자가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서주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손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명분은 없지는 않죠. 제대로 된 업무 처리의 기준을 세워주면서 우리는 수익을 얻는다.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질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물건을 골라보시게 되면 500만 원으로 혹은 몇천만 원으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 지금 50여일 정도 됐는데 벌써 구독자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살아온 수익 모델과 노하우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전해주는 그런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구독자 10,000명 기념해가지고 여러분들 제 특수물건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 온라인 강의가 수강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독자 10,000명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반값에 100만 원에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물론 12월 한 달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법무 열린이 운영하는 이 행꿈사 옥션 6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또 하나 혜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신청자가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3천만 원으로 월세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그런 수익 모델들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해가지고 그 특강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경매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분들이라 한다면 제 특수물건반 강의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